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집에서 숨지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심각한 만성 질환을 앓고 오래 투병한 주민들 가운데 이런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또 알츠하이머 유전자를 이기는 치매 예방법 6가지가 발표가 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30대, 40대 세대가 부모보다 더 빨리 늙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우선 박형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팬데믹 동안에 병원이나 요양원보다는 집에서 사망하는 캘리포니아 주민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집에서 숨지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급증한 건 팬데믹 첫 해 2020년부터입니다. 그때 락다운이 일어나면서 뭐 병원 그리고 널싱홈 이런 것들이 폐쇄되다 보니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그렇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비율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로 집에서 숨지는 겁니까? 네, 집에서 사망하는 비율에 대한 공식 통계 자료가 나오기 시작한 게 1999년이었는데요. 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보면 이 1999년 집에서 사망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비율은 전체 26%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건 이제 캘리포니아주 보건국 자료인데 예. 집에서 사망하는 주민 비율은 36%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2022년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40%로 더 많아졌습니다. 네네. 이렇게 심각한 이 만성 질환을 캘리포니아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사망률이 더 두드러졌다고요. 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암으로 숨진 캘리포니아 주민의 약 55% 과반이 그렇게 집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1999년 44%, 또 2019년 50%에서 증가세가 더 빨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알츠하이머를 앓다가 숨진 캘리포니아 주민은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43%였는데요. 이 또한 2019년엔 34%, 1999년엔 16%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국적인 추세는 어떤가요? 전국적으로 봐도 팬데믹 기간 집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엔 33%였는데 1년 뒤엔 34%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해 전국 자료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팬데믹 기간에 집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높아진 이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팬데믹 초반에 그 사망자가 급증했다는 것 자체로는 사실 뭐 집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과 뭐 이렇게 잘 일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걸 설명해 주진 못하는데요. 그렇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처음에 치명적이고 또 잘 이해도 되지 않던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원과 널싱홈에서 정책 자체를, 규정 자체를 변경한 시기와 맞물리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병원과 널싱홈 그때 대면 방문 금지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심지어 죽어가는 환자들까지도 방문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여서 그 가족들은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많은 가족들이 환자를 집으로 옮기는 걸 선택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팬데믹 초반에는 또 괜히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건 아닐까 그런 공포까지 커져서 집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도 집에서 사망하는 추세가 계속되는 거는 또 왜 그런가요? 물론 병원과 널싱홈에서 그 규정은 완화됐지만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좀 더 친숙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내길 원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시 말해 생애 마지막을 의료 개입과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은 거죠. 암이나 심장병과 같은 병으로 미국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질병을 특별히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은요. 치료 대안이 삶의 질을 고통스럽게 희생시키는 경우엔 이렇게 가정 호스피스로 옮겨서 그쪽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죽는 그런 옵션을 택하는 것을 많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호스피스 업계는 붐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에선 면허가 있는 그런 호스피스 기관이 2002년에는 175개였는데 그게 2021년엔 1,692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20년 동안에 10배가 늘어났네요. 거의 그러네요. 10배나 늘어났습니다. 네.
자, 다음은 또 다른 건강 관련 소식입니다. 알츠하이머 유전자도 이기는 치매 예방법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데요. 네,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중국 연구진들의 그 논문을 토대로 해서 설사 이 알츠하이머 위험이 높은 유전자를 지녔더라도 기억력 저하를 늦추고 또 치매 위험을 늦출 수 있는 그 6가지 생활 습관을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2009년부터 19년까지, 2019년까지 10년 동안 60살 이상의 2만 9천 명 이상 중국인을 대상으로 연구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10년 동안 1,500명 정도가 중간에 뭐 사망을 하거나 이제 빠져나가서 중단을 하긴 했지만 이들 일부 데이터도 연구진은 최종 분석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연구에는 아포이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주요 위험 요소인 유전자, 이 유전자에 대한 검사도 실시했고요. 또 생활 습관에 대한 설문조사도 벌여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6가지 건강한 생활 방식 요소를 알아냈습니다. 아하, 그러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6가지 건강한 생활 방식 아주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는 신체적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150분 동안 적정한 운동을 하거나 네. 아니면 격렬한 운동은 75분 동안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식단인데요. 12가지 식품 중에 적어도 7가지를 매일 적당량 섭취하는 겁니다. 7가지. 네, 근데 여기서 12가지 식품이라는 건 과일과 야채, 생선, 고기, 유제품, 소금, 기름, 계란, 시리얼, 콩류, 견과류, 그리고 차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코올, 술과 관련된 건데요. 술을 가끔 마시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그 전에 피웠던 적도 없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인지 활동인데요. 적어도 일주일에 2차례 뇌를 운동시키라고 합니다. 네. 뇌를 운동시키는 건 예를 들어서 독서를 하거나 카드 게임을 하거나 뭐 중국도 마작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사회적 접촉이었는데요. 적어도 일주일에 2차례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갖는 겁니다. 네. 이건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친척, 친구들과 만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6가지 중에 적어도 4가지 건강한 습관을 포함하는 생활 방식으로 산 사람들은 설사 인지장애나 치매를 겪는다 해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잘하는 거죠. 이 술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찔려서 말이죠. 그거 가끔- 빼놓고는 뭐 걱정이 없습니다. 가끔 마시잖아요. 네. 자주 마시는 것도 아니고 가끔 어쩌다 마시는데요. 자, 특히 이런 생활 습관이 치매 유전자도 이긴다. 이런 점이 눈에 띄네요. 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생활 습관은 누구나 다 아는 건데요. 네. 그렇지만 이번 연구 결과 알츠하이머병 유발 유전자로 알려진 그 아포이 유전자를 지닌 그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된다는 점이 포인트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경우 유전적 위험과 상관없이 기억력 저하를 늦출 수 있다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한국에서 나온 건강 관련 소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40대가 지금의 40대가 부모보다 빨리 늙는 첫 세대가 된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서울 아산병원의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가 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 정 교수는 베이비 부머인 1958년생 앞뒤 10년 세대는 굉장히 건강하게 나이 든 세대라고 그래요? 밝혔습니다. 네. 네, 근데 반면에 현재 40대는 번뇌와 분노가 들끓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서 그 부모 세대보다 더 빨리 늙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보다 더 빨리 늙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부모보다 더 빨리 늙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뭡니까?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거주 재정 상태 등으로 기저 스트레스가 있고요. 또 배달 문화 통해서 초가공식품 등의 섭취 증가, 이게 한 요인입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들 자주 보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잠을 잘 못 자고요. 네. 또 코인 같은 그런 투기 플랫폼, 또 각종 소셜 미디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중, 이것도 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음 챙김을 파괴하는 그 근무 환경 등이 꼽혔습니다. 네. 그러면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정 교수가 제안한 거는 뭘 제안하셨어요? 4M 건강법을 소개했는데요. 예. 이 4M은 이제 모빌리티, 이동성,
또 메디테이션, 그 마음 챙김, 그리고 또 메디컬 이슈에서 건강과 질병, 아하. what matters.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건 이렇게 4M 건강법인데요. 그러니까 이동성은 신체 기능, 운동 많이 하라는 얘기고 또 마음 건강, 정서 인지를 뜻합니다. 네. 그리고 건강과 질병은 식습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가리키고요. 나에게 중요한 건 삶의 지향점, 목표를 의미하는데 이 4M 건강법을 챙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참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고생한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이 지금 요새 분들이 뭐가 더 베이비 부모보다 고생을 한다고 이렇게 더 빨리 늦는다고 이런 결론을 내시는 이분도 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네. 축복받은 세대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유, 왜냐하면 기린니. 왜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지 않을까. 어떤 비즈니스를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그냥 질투를 한마디로만 합니다. 얘기할게요. Are you kidding me?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